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식정보통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소개, 재무제표 분석, 호재,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여나 주식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거나 이 기업은 공부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기업이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릴 테니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돈 잃지 않게 함께 나아가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분석을 요청해주신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크루셜텍입니다. 블랙베리. 요즘 게임스탑, AMC, 블랙베리로 이어지는 개미와 공매도의 싸움 때문에 블랙베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블랙베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휴대폰으로도 유명했죠. 2008년에는 미국 휴대폰 점유율 45%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이 나오고 삼성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블랙베리는 예쁜 쓰레기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아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진짜 최고의 갬성폰이었는데 말이죠. 애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었던 게 블랙베리였습니다. 블랙베리에서 중요한 것은 쿼티 자판 그리고 강력한 보안성 이것도 한몫했지만 이 중간에 있는 이 패드, 마우스 같은 패드 이게 한몫했습니다. 저 중간에 있는 패드 같은 게 정확한 명칭은 옵티컬 트랙패드라고 하는데 저거를 우리나라 기업 크루셜텍이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베리는 지금 어떻게 됐죠? 네, 예쁜 쓰레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크루셜텍 10년간 주가입니다. 13만원 하던 게 1340원 29일 장 마감으로는 5.97% 더 빠지면서 1260원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뒤에 공 2개가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크루셜텍의 3개월간 주가입니다. 이 기간 동안 2,300원 하던 코스피가 3,000원을 뚫어버린 그 기간인데요. 하지만 크루셜텍은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전부터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호재도 있지만 안 좋은 상황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게 크루셜텍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기업 분석, 재무제표 분석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루셜텍은 블랙베리로 확 떴습니다. OTP, 옵티컬 트랙패드라고 하는데요. 블랙베리 저 중간에 있는 건 크루셜텍이 최초로 만든 거로 마우스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쁜 쓰레기는 사라졌고요. 크루셜텍의 매출 실적입니다. 한때 크루셜텍을 먹여 살렸던 제품 중 하나였던 옵티컬 트랙패드는 2018년 2억 7천만원 매출, 2019년 1억 8천만원 매출을 일으키던 게 2020년 3분기에는 7,500만원 매출입니다. 매출 비중으로 보면 0%입니다. 그럼 대체 다른 건 지금 뭐하고 있어? 라고 하실 텐데 크루셜텍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상품은 BTP, 바이오메트릭 트랙패드입니다. 휴대폰, 노트북, OTP 카드, 요즘엔 SSD, 지문인식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지문인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바이스 잠금 해지, 모바일 뱅킹, 개인정보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17개 고객사에 100여 종이 넘는 제품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크루셜텍의 전체 매출 중 바이오메트릭 트랙패드의 매출 비중이 78%로 진짜 회사에서 밀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밑에 보시면 이마저도 2018년 610억의 매출을 일으키던 게 2019년에는 477억으로 줄었고 2020년 3분기까지는 285억입니다. 점점 이것도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바일 플래시입니다. 휴대폰 플래시와 플래시 모듈 렌즈를 판매하는데 이마저도 좀 처참한 모습입니다. 2018년에 130억 매출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엔 95억으로 줄고 2020년 3분기에는 40억으로 줄었습니다. 크루셜텍에게는 새롭게 시작하는 다른 새로운 사업도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호재 악재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루셜텍의 주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월 29일 금요일 5.97% 하락하면서 높지도 않았던 주가가 126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아까도 봤던 차트이지만 여기는 크루셜텍의 10년간 차트인데요. 2011년에 14만 8천원 하던 주가는 현재 1260원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2016년, 2017년에는 그래도 5만원까지는 됐지만 2017년에 유상증자를 3번이나 해버립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면서 자본금을 늘리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주식을 주고 회사에서는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망이 좋은 회사라면 유상증자도 그냥 넘어가 줄만 하지만
딱히 제대로 된 전망이 없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 그것도 1년에 3번씩이나. 그거는 나 지금 자금 엄청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건데 주가가 날 리가 없습니다. 바로 주가가 1,000원대로 떨어집니다. 크루셜텍의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좀 처참합니다. 2015년까지 그래도 자산, 부채, 자본 양호하고 부채 비율이 200% 높아 보이지만 그래 레버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를 많이 빌려서 사업이 확장되고 수익을 더 많이 냈다면 그게 레버리지인데 사업이 안 되면 그냥 부채에 허덕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해서 적자가 나면 쌓아뒀던 이익잉여금에서 이거를 빼서 메꿉니다. 물론 다음 연도에 다시 흑자가 나면 이익잉여금은 다시 쌓이겠죠. 근데 적자가 계속된다? 이익잉여금에서 뺄 돈도 없어서 자본금까지 써버리게 되는 겁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크루셜텍은 자본 총계보다 자본금이 더 많은 수준으로 부분 자본 잠식 상황이었습니다. 자본 잠식률은 33.3%입니다. 물론 이는 투자를 받으면 자본 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연간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015년 2,625억, 2016년 3,200억으로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도 143억, 83억으로 그래도 2016년까지는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블랙베리로 한물 갔던 크루셜텍이 지문인식을 개발하면서 이거를 중국 화웨이 등에 이제 납품하면서 다시 대박이 터졌는데요. 2017년에는 사드 보복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 매출을 못 일으키다 보니까 2017년부터는 암담해집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중국 시장이었기 때문이죠. 2017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016년에 반이 줄어든 1,727억, 영업이익 없고 395억 손실입니다. 당기순이익도 637억 손실. 2018년에는 매출액이 거기서 또 반이 줄어듭니다. 836억의 매출을 일으키고 299억 영업 손실, 536억 당기 순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매출액이 650억으로 또 줄어듭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44.78%로 영업을 하면 할수록 돈을 까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크루셜텍의 간단한 기업 소개, 주가, 재무제표 등을 분석해봤는데 옛날에 엄청 잘 나갔던 회사지만 지금은 회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00원짜리 주식이면 이게 반등할 수도 있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한강물 아니면 한강비다 라는 유명한 명언? 아닌 명언이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데요. 도박성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인데 크루셜텍도 도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크루셜텍은 2020년 3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영업 활동이 진짜 안 좋다라고 생각되면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는데 옛날에는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됐다, 눈 뜨고 나니 상장 폐지다, 휴지 조각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되는 일은 없고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 관리 종목으로 조심하라고 한번 알려줍니다. 코스닥 퇴출 옆에 보시면 이게 상장 폐지 요건인데요. 자기 자본 50% 이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나면 관리 종목으로 가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자기 자본 50% 이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상장 폐지가 되기 전 관리 종목으로 크루셜텍이 2020년 3월에 지정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 중에 2017년과 2019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자기 자본보다 50% 이상 더 나버립니다. 또 웃긴 게 있는데 단순 계산으로 해보면 여기 자기 자본이 2018년에 853.8억으로 이걸 50% 하면 426.9억이 되잖아요. 근데 법인세 비용 전 손실이 407억입니다. 426.9억, 407억 진짜 간당간당했습니다.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면 2020년도에 자기 자본 50% 이상의 법인세 전 계속 손실이 생겨버리면 이제 상장 폐지가 돼버려요. 근데 단순 계산을 해보면 2020년 3분기까지 법인세 전 손실이 37억입니다. 자기 자본 50%는 242억으로
2020년 4분기에 막 205억 이상의 손실이 나지 않는 한 상장 폐지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상 감자를 해서 자본금을 깎고 사옥도 매각하는 등 어떻게든 상장에 유지를 하려고 안간힘을 다했던 2020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위기가 끝날까요? 일단 여기 밑에 보시면 올해 매출이 더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4분기에 정말 드라마틱한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수치상으로는 매출액이 2019년보다 적을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계속 손실이 나고 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부분에서 관리 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장 폐지 조건에는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장기 영업 손실 파트도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최근 4년 동안 연속으로 영업 손실이 나면 관리 종목이 되고 5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이 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옆에서 재무제표에서 봤듯이 2020년에도 영업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파란색을 보시면 회사 투자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당사는 올해 2020년도에도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관리 종목으로 재차 지정될 수 있으며 2021년도에도 영업 손실이 연속해서 발생하면 상장 폐지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만간 관리 종목으로 다시 지정됐다는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2021년에도 손실이 난다? 그러면 지금 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야, 그래도 2021년에 반등하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회사 보고서에 얘네가 뭐 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매트릭스, 메디컬 이네일러, 모바일 플래시 모듈, 옵티컬 트랙패드, 미니 LED 백라이트 유닛, 3D 디스플레이, 수술 로봇, 고성능 교육용 태블릿. 오우, 정말 뭐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매출로 보면 아직 지문인식 바이오매트릭 트랙패드 매출이 78%로 아주 편중되어 있습니다. 뭐 플래시 모듈 렌즈에서 11%, 그리고 나머지 뭐 LED, 3D 디스플레이, 수술 로봇, 고성능 교육용 태블릿 다 이런 거 더해야 11%입니다. 회사 주요 매출처 비중입니다. 크루셜텍의 지문인식은 중국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2016년까지 미친 듯이 중국에 지문인식을 팔았죠. 맨 왼쪽 파란색을 보시면 2017년 매출 현황인데 이때부터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손을 떼기 시작합니다. 중국 하이에서도 매출이 있긴 하지만 LG랑 소닉에서 23%, 26%로 상당히 매출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반기 지금 상황을 보면 삼성, 소니, 후지스에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2017년에는 8%였는데 20년에는 33%라고? 삼성 쪽으로 엄청 늘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삼성 매출액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그냥 크루셜텍의 전체 매출 파이가 6분의 1로 줄어서 이게 커 보이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회사 투자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변수로 매출 부진을 겪었다. 하지만 LG전자는 여전히 당사의 핵심 매출처임에는 변함이 없다. 당사는 지문인식 BTP,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매트릭 트랙패드의 지속적인 매출 실현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매출을 확보해야 된다. 하지만 주요 매출처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들면 시장 경쟁이 격화되어 위험하다. 라고 밑에 보시면 회사 투자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 일이 벌어졌죠.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한다고 뉴스가 나와버렸습니다. 요즘 OTP도 그렇고 SSD도 그렇고 노트북까지 지문인식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도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희망을 찾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투자 보고서 내용인데 크루셜텍의 지문인식 매출이 2020년 반기 기준으로 85%다. 그 중에 스마트폰 지문인식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다. 에? 향후 생체 인증과 관련된 신기술이 개발돼서 지문인식을 대체하거나 스마트폰 지문인식 탑재 비율을 줄이면 매출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스마트폰 지문인식 나온 지도 오래됐고 이미 시장 경쟁도 심한데 다른 거에 좀 더 집중하면 안 됐었나 싶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아까 다른 신규 산업 많았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당사는 지문 인식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됐다.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연구개발 중이다.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8%인 19억이나 쓰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우리는 메디컬 디바이스, 수술용 로봇을 해외 기업체랑 산업기관과 협력해서 만들고 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하지만 연구개발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미하며 실패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로 들어간 게 다 없어져서 재무 상태 망치고 수익성 개선이 어려워진다. 또한 개발에 성공해도 기술을 상용화해서 매출로 실현시키기까지는 특허 분쟁 등 수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최근 3개년간 연구개발이 어디서 쓰이고 있고 어떠한 신제품을 냈는지 나와 있는데, 아니 연구개발에서 만들어낸 게 LG전자 향, 삼성향, 글로벌 향 그쪽으로 판매하는 지문 인식에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딴 거 없어? 있습니다. 코시국에 맞게 비접촉 온도계를 개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적죠. 매출액 대비 8%나 되는 연구개발비를 쓰면 뭐합니까? 당장 지금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큰 거 없고 당장 2021년에 적자가 나면 상장 폐지 당하는데요. 그래도 찾아보니 나름 호재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폴더블 폰의 지문인식 공급을 확정했고 동남아의 교육 전용 태블릿을 판매할 거다. 또한 메디컬 이네일러는 개발이 완료되었다. 2021년에는 매출을 일으킬 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2021년 반기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매출을 일으켰는지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그때까지는 좀 쭉 팔로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 살아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영업적인 거 외에 좀 다른 얘기를 해볼 텐데, 크루셜텍은 심지어 오너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악재가 거듭되는 가운데 크루셜텍은 2019년에서 2020년에 HES 파트너가 보유한 크루셜트랙이라는 스타트업의 주식을 31억 샀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크루셜트랙은 크루셜텍의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투자자들은 당장 상패이익인데 크루셜트랙이라는 주식을 살 때냐, 그리고 가치보다 비싼 금액인 30억에 산 게 말이 되냐 라면서 회사가 비싸게 사면서 손해본 거는 다 회사 대표한테 돌아갔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아니 크루셜트랙 진짜 가치가 있더라니까? 변호사랑 회계사랑 자문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산 건데 이게 뭐가 문제야? 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뭐 불법은 아니다만 회사가 상패 위기에 있는데 투자를 하는 거, 아니 심지어 대표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말이야?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하려면 다른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같은 조건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바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표는 이걸 다 어기고 그냥 크루셜트랙에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자나 주주들은 크루셜트랙의 주주 명부, 주식 매매, 회계장부 야 이것 좀 보자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오너가 거부해버립니다. 진짜 어떻게 봐야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크루셜텍의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크루셜텍은 블랙베리로 엄청나게 떴습니다. 블랙베리의 중간에 있는 저 마우스 같은 거, 트랙패드, 옵티컬 트랙패드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내고 이를 블랙베리에 판매하면서 정말 빵 떠버립니다. 하지만 블랙베리의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크루셜텍의 주가는 점점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다시 지문인식 모바일용 바이오메트릭 트랙패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중국 화웨이 등 중국에 많은 매출을 일으키면서 이제 다시 주가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7년에 사드 보복으로 중국 수출이 줄어들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지문 인식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주가는 아예 하락합니다. 2017년 유상증자 3번 그리고 2018년 구조조정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는 게 눈에 보였으나 그래도 2020년에 무상감자와 사옥 매각 그리고 또다시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래도 회사가 이제 경영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 아까 무상증자랑 유상증자 이거를 한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 차감 전 영업손실이 자본금 50%보다 많은 게
최근 3개년 중에 2번이 있어버리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 종목이 지정된 다음에도 자본금 50%보다 법인세 차감 전 영업 손실이 커버리면 상장 폐지당합니다. 무상감자를 하면서 자본금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생각하기에는 법인세 차감 전 영업 손실이 어쨌든 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자본금이라도 줄여서 일단 급한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회사가 돌아가려면 자금을 조달해서 또 다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회사 투자 보고서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잦다는 것은 당사가 지속적인 영업 적자를 기록해서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하고 은행 차입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은행에서 안 빌려줘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로 이제 고성능 교육용 태블릿 공급 확정도 했고 메디컬 이네일러도 나올 거라고 합니다. 아직 협력 중이긴 하지만 대표의 말에 의하면 2021년 상반기까지 매출을 일으키려고 노력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크루셜테 매출의 85%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문 인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엄청난 매출 상승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럼 위험합니다. 여기 보시면 상장 폐지 요건인데 4개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로 한 번 더 영업 손실이 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크루셜텍은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3분기까지는 영업 손실이 101억입니다. 4분기에도 진짜 미친 듯한 영업이익이 일어나서 101억을 넘는 영업이익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영업 손실이 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101억 영업이익은 말이 잘 안 됩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2020년까지 영업 손실이 확정된다? 그럼 4개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난 걸로 관리 종목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2021년 올해에 당장 매출이 미친 듯이 나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안 되면 그럼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반등을 한다면 올라가는 건데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끝인 게 아니라 지하 2층, 지하 3층, 멘틀까지 내려갑니다. 회사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실한 매출 반등을 올해 만들어내야 하는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 100% 그냥 제 의견인데, 만약에 저라면 많이 물렸다고 하더라도 반등과 상패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그 고통을 1년 동안 받을 바에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전망이 그래도 나름 뚜렷한 회사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금 뭐 물려있는 분이 아니라 이거를 그래도 여기가 최저점 아니야?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예전에 블랙베리에 지문 인식에 진짜 잘 나갔던 회사고 노하우도 있는데 잘 나가겠지? 라고 하면서 넣으려는 분이 있으시면 물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점이 아니라 지하도 있고 상패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기업 크루셜텍에 대해서 분석해봤는데요.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셔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려다 보니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찾으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 공부가 덜 돼서 투자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 분석이 필요하다 하는 기업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끝내기 전에 유튜브 하기 전에는 저도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막 이런 말을 왜 하지? 민망하게 왜 하지 진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제가 시작을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영상을 만드는데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민망하지만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